안녕하세요. 아멘다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매일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미국에서 일어난 시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미국 중부에 살고 있던 조지 플로이드라는 청년이 위조 지폐를 사용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조지를 체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반항조차 하지 않던 조지의 목을 짓눌렀고 그 시간은 8분이 넘었다고 하죠. 조지는 여러 차례 숨을 쉴 수 없다, 괴롭다 호소했지만 경찰은 그의 의견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접한 흑인은 자신들을 향한 경찰의 강경 진압에 분노했고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을 폭발시키면서 시위뿐 아니라 약탈과 방화 등 폭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가 살고 있는 LA 지역의 상점들도 피해를 입었고 지인분들과 대화를 하다가 어떤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들이 그럴만 했다고. 오랜 시간 억압과 이유 없는 무시를 당해온 흑인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저 역시 아시아노로서 인종차별을 종종 경험하기 때문에 그 말에 동의하지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그럴만하다는 말이 이렇게 무서울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감이 불러온 비극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혹은 그냥 일반 폭행 사건 등의 이유를 피해자에게 찾는 경우입니다. 연인 혹은 부부 사이에 일어난 폭행에 대해 가해자에게 왜 폭행했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다고요. 집에 늦게 들어왔다.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 헤어지자고 했다. 그들이 우리를 강경 진압했다. 모든 가해자들이 폭력이 정당했다며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조금 극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강서구 PC방 살인으로 알려진 김성수는 직원이 불친절했기 때문에 살해했다고 했습니다. 연쇄살인범 최신종은 피해자들이 대화 중 기분 나쁜 말을 해서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성범죄 가해자들 역시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다, 강하게 거부하지 않았다, 딸 같아서 혹은 남동생 같아서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성범죄의 이유가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있다면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에 가면 널린 게 비키니 입은 아가씨들이고 하의만 입은 남자분들인데 그럼 그곳은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이 난무해야 정상인 걸까요? 폭력과 살인의 이유가 피해자에게 있다면 지금 지구상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존재할까요? 심지어 스토커들은 정말로 상대방이 자신을 유혹했다고 생각합니다.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믿고 벌이는 행동입니다. 그러면 그건 이유가 되나요?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불우한 환경 혹은 제대로 훈육받지 못한 어린 시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안쓰러워하고 공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모든 분들이 모두 범죄자가 된다면 개천에서 욕 나온다는 이야기는 속담이 아니라 설화였겠죠. 그 어떠한 범죄도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그들을 공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도 합니다. 어느덧 범죄자가 된 자신을 불우한 환경 때문이라며 스스로 정당화하고 책임에서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아니 이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복수를 성공했을 때 통쾌한 기분이 드는 경우입니다. 우린 드라마를 보면서 아프고 억울한 과거를 가진 주인공이 복수에 성공했을 때 속이 시원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복수하지 않고 계속 참는 주인공을 보면 답답하다고 느끼죠. 물론 악역을 맡은 사람이 복수를 당한 것에 울분하고 열받아하는 장면을 보면 그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들에게만 그런 감정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죠. 아니 생각조차 안 하고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서 자기 자신은 주인공이라는 거죠. 드라마 주인공 한번 응원했다고 뭐 그렇게까지 비약하냐고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악역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 역시 저의 실수나 잘못된 행동을 모두 일일이 지적받고 복수당하면서 살아왔다면 전 이미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했거나 아니면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많은 실수 혹은 잘못을 하고 삽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보다듬고 감싸 안아주거나 혹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법과 처벌이 존재하죠. 부모님, 선생님, 가까운 친구들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법적인 이유를 제외하면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타인의 실수나 잘못을 눈감아주기도 하고 보다듬어주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정당한 복수는 존재해서는 안 돼요.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법은 무의미하고 사회는 혼란해지겠죠. 세상에 복수를 하는 사람들은 넘쳐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살의 경우입니다. 얼마 전 정의기억연대 마포쉼터의 소장님으로 계시던 분께서 자살을 선택하셨다고 전해지고 있죠. 요즘 정의기억연대와 관련한 여러 시끄러운 뉴스들이 장기간 계속되었고 마포쉼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이 그분에게는 많은 압박감을 주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을 했던 안 했던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 전 국민이 뉴스를 통해 매일 소식을 접하고 하루 종일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심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박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 사건보다 그분의 생명이 더 가치 있지 않을까요? 그분을 그리고 그분의 선택을 비난하려는 의도가 절대 아닙니다. 그저 점점 생명의 무게가 많이 가벼워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핸드폰 게임 결제를 너무 많이 해서 부모님께 혼난 아이가 자살을 하거나 성적이 떨어져 비관한 학생이 자살을 했다는 뉴스를 접하고는 합니다. 어떻게 그런 걸로 자살을 하지?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죽했으면 그랬겠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생명의 가치가 그 무게가 어떤 것은 가볍고 어떤 것은 무거운가요? 이 정도면 자살해도 되고 겨우 이거 가지고 자살하면 안 되고 그 기준은 뭔가요? 감당해야 할 일 혹은 겪고 있는 일들이 너무 크고 아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면서 점점 이제는 자살과 관련된 뉴스들이 익숙해진 듯한 댓글도 보게 됩니다. 물론 자살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민감하고 조심스럽게 다각도로 고려해야 되지만 공감이 불러온 비극에 관한 관점으로만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이번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폭동을 그동안 쌓였던 흑인들의 억울한 마음과 상처들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 시위와 폭동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폭동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들이 만약 이런 피해에 대한 억울함을 복수로 표현한다면 그들 또한 이해하시겠습니까? 정당한 이유가 될까요? 공감이 불러온 비극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다 보니 좀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언급되었지만 우린 이미 알게 모르게 이러한 사고방식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요즘 트위터에서 종종 악동이들에 대한 악플 혹은 질 나쁜 연관 검색어를 보고는 합니다. 어떤 위주원분들은 자신의 최애가 악플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격한 감정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채연이가 악플에 노출될 때마다 좀 화가 많이 나는데요. 하지만 많은 위주원분들이 악플에 일일이 반응하기보다 신고를 하시고 저 역시 어린 친구들이 아무 생각 없이 끄적인 글에 반응하지 않겠다며 정신승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불우한 환경을 경험했던 사람들, 억울한 피해를 갖고 분노와 울분을 경험하는 사람들, 상황을 이겨낼 힘이 없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모든 이들을 위로하고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정말 더 좋겠지만 그것들이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는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가 조금은 변화된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만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